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AM 1450 1230 라디오 한국. The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박승원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로 뉴스타 부동산 대표 이근열 사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어떤 그 부동산 시장 동향을 또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매월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진행을 할 때 우선은 이제 전월 달에 네. 작년도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이 뜨거워졌는지 식었는지 앞으로 향후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말미에 이게 또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택을 사면서 팔면서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실례를 들여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격 동향을 먼저 보면은요. 이제 네. 지난 2월이 작년 2월 대비했을 때 싱글 패밀리 홈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약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약 20%를 상승을 했습니다. 19.6%니까 뭐 거의 20%죠. 아, 이거는 뭐 굉장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3년 사이에 거의 매년 주택들이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5년, 2007년도 또 네. 6년도에 그 최고가를 이미 다 경신한 지는 한참 됐고요. 아, 그래요? 아직도 예. 살짝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좀 못 미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스노우미시 카운티 중에서는 이제 일부 리누드 옆에 있는 뭐 머킬티어라든가 밀크릭 지역이 아직까지 최고가를 경신 못한 지역에 속하고요. 네. 또 킹 카운티 중에서는 이곳 사우스 킹 카운티, 페더럴웨이 일부 지역하고 켄트 어번 지역이 아직도 2007년도에 최고가를 경신 못한 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저 숫자상으로 보면은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킹 카운티 전체 평균을 본다 그러면 가격이 무려 1년 동안 26%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따져 보면은 뭐 단독 주택이 15% 올랐는데 어떻게 킹 카운티만은 26%가 올랐느냐? 뭐 짐작하시는 대로죠. 뭐 시애틀 다운타운 바로 북쪽에 한참 요즘 뛰고 있는 발라드, 월링포드, 그다음에 프리몬트 요 네. 에리아가 또 엄청나게 올랐고요. 또 뭐 모두가 다 아시는 벨뷰를 중심으로 한 뭐 이사카 지역이라든가 레이크몬트 지역이 또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킹 카운티는 무려 26%가 올랐는데 전체적인 가격은 그래도 15% 정도 올랐다. 네. 뭐 이 가격의 상승세가 뭐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이냐. 글쎄요. 뭐 아무나 짐작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요 이제 말미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자율 동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뭐 경제 추세 다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4, 5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 네. 최소한. 네. 근데 과연 이제 매년 뭐 15%씩 오르는 이런 장세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뭐 단단히라도 4% 5%라도 매년 오르는 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두르셔야 될 때란 얘기입니다. 아직도 네. 4, 5년 뒤를 비교하면 지금이 쌀 때니까. 아, 그렇죠. 예, 지금은 아직도 사실 때다. 이자율도 네. 좋고요. 네. 또 이런 그 가격을 주로 결정을 짓는 가장 큰 원인인 이제 시중의 매물이 주택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 이런 걸 또 저희가 많이 따지는데요. 네. 지난 2월 달의 수준은 작년 2월 달 수준과 신규 리스팅,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수준 숫자 정도는 어느 정도 비슷한데 워낙 팔려나가는 속도가 빠르다가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매물이 무려
3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채 중에 4채가 없어지고 네. 작년에 10채가 나왔다면 금년에는 4채 정도가 없어진 6채만 남아있다. 네. 그런데 팔려나가는 속도는 또 20% 정도 빠르다. 예. 이러니까 이제 점점 더 매물은 없어지고 점점 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뭐 전형적인 수요 공급이 불균형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카운티별로 조금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킹 카운티 같은 경우는 1.3개월, 그다음에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1.5개월, 피어스 카운티가 2.1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요 몇 개월 남았다 이런 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여태까지 나와 있는 시중의 매물이 오늘에 팔리는 속도로 판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요. 네.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또다시 가정을 할 때 기존의 매물이 오늘 팔리는 속도로 몇 달 안에 소모가 되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남아 있어야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뭐 불과 1점 몇 개월, 1점 몇 개월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셀러가 왕이다. 그냥 그렇게 보실 정도로까지 매물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매물 중에는 뭐 아직까지 입주가 될 수 없는 이 신규 매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바이어분들께서 집을 살려고 시장에 나가셔서 고르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죠. 그래요? 네.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셀러분들께서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많이 비싸게 하시면 바이어들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않으시니까 이 경험 있는 부동산 그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잘 상의하셔서 셀러분들께서는 이제 마케팅을 뭐 시중가보다 약간 비싸게 내놓고 오파 들어올 때 깎아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시중가보다 살짝 낮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오파, 여러 오파를 한꺼번에 받아서 특정 날짜에 받아서 경쟁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올라가게 만드는. 요거는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마다 좀 쓰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셀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 있는 에이전트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주택을 딜을 할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또는 좀 있었던 일 중에서 좀 귀담아 들으실 만한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택을 일단 셀러가 리스팅을 할 때 되면은 부동산법에 의해서 나의 주택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솔직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가 그 웨이버 되는 부분,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유산 상속으로 집을 물려받았을 때와 또 하나는 은행이 차압을 했을 때 은행이 그 집을 내놓게 되면 그 두 가지 경우는 절대 그 집에 대한 상태를 알 수가 없죠. 유산을 상속받아도 모르는 거고 또 은행이 차압을 해도 그 집에 대한 상태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그 집을 사자마자 지금까지 렌트를 쭉 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주인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어요. 이 집에 내가 살지 않았던 그 집 안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은 벽 안의 문제라든가 땅 밑의 문제라든가 지붕 위의 문제는 잘 알 수가 없죠. 사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보통 일반적인 주택들이 방이 전부 2층에 있고 또 아침에 샤워를 하시던 저녁 때 샤워를 하시던 위에서 샤워를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물이 샜던 겁니다. 근데 이 목욕을 하셨던 당사자 셀러분은 당연히 아실 수가 없으시죠. 당신은 위에서 하셨고 그게 다 끝나서 밑에 내려와서 뭐 아침 식사를 하시던 준비를 하고 나가시던 이 샌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또 집 자체도 굉장히 몇 년 안 되는 비교적 새 집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 물이 샌 적도 없었고 뭐 고친 흔적도 없다. 바이어가 들어와서 인스펙션을 봤을 때도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징을 해서 바이어가 들어왔는데 벽 페인트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벽 페인트를 바꾸려고 이제 페인트 공을 불러서 칠을 하다 보니까
특정 부위가 페인트가 잘 먹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살짝 소프트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페인트 하시는 분이 이게 좀 소프트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뜯어본 겁니다. 네. 이건 뭐 미국 집은 아시는 대로 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네. 뜯고 붙이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뜯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가 젖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바로 그 젖어 있었던 부위의 위쪽이 보면은 2층에 있는 안방 샤워룸이었던 네네. 겁니다. 보통 샤워룸에서 많이 그 물이 새는 거는 뭐냐면 왜 핸들 있죠? 이게 네. 샤워를 틀기 위해서 꼭지. 핸들을 저희가 꼭지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매번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물이 셀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틀 때마다. 네. 샤워를 하실 때는 물이 안으로 똑똑똑 떨어지더라도 위에서 샤워를 하시니까 전혀 밑으로 물이 새는 줄 몰랐고 네. 그거 끝나고 나서 아침 먹고 밖에 나갔기 때문에 또 집이 새 거였기 때문에 별로 그거를 아실 수가 없는 이제 네. 상황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이거를 속였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인스펙션을 담당을 했던 인스펙터에 대해서도 바이어가 소송 제기에 이제 그 가능성도 제기를 그래요? 했었고 또 이 트랜잭션을 담당했던 리스팅 에이전트나 바이어 에이전트도 또 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바이어분이 나오신 적이 예.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네.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우선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정황상 이제 그 셀러가 고의로 숨긴 거는 아니었고 분명히 또 뭐 고친 흔적이 있는데 고친 적이 없다, 샌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친 흔적도 없었고 비교적 새 집이었고 또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출근을 바로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밑에 이것이 이제 이 물이 흘렀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네. 그것이 이제 셀러와 바이어 간에 잘 그 이해가 합의가 됐고, 됐죠. 네. 예, 잘 이해가 돼서 다행히 이제 바이어분도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고, 네. 또 리스팅 부동산 에이전트나 또 바이어 부동산 에이전트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또 없었고, 다행히 이제 셀러분께서 이제 자기가 살 때 일어났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 바이어분이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비용은 셀러분이 또 부담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케이스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간 케이스인데 사실은 이제 살짝 여기서 아쉽다 그러면은 그 인스펙터가 그러면은 왜 이 문제를 발견을 몰랐을까? 못했느냐 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인스펙션 리포트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인스펙터가 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살짝 빠져나갈 수 있게 써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인스펙터들이 물론 라이선스도 있고 또 본드도 있고 어떤 인슈어런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인스펙터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요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인스펙터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조그만 그 장치 중에서 벽을 이렇게 조그만 아주 날카로운 침으로 이렇게 찌르면은 네. 그 벽 안에 있는 그 부분에 그 습도가 나타나는 그 그런 장치들이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예. 저도 처음엔 모르다가 네. 그 인스펙터들 따라다니면서 저희들도 조금씩 배우는데요. 네. 그거를 이렇게 찔러 보면은 옆에보다 요 자리만 특정적으로 좀 습도가 높다. 그러면은 안에서 뭔가 물이 흐르고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인스펙터가 이렇게 그 침으로 찔러서 확인해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마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벽 전체로 퍼져나갈 정도로까지는 습기가 머금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 비교적 새 집이어서 물이 흘러도 그렇게 오랜 기간 흐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공교로운 네. 케이스였는데 뭐 어쨌든 해결은 잘 된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예. 물론 해결이 잘 됐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예, 끝나고 예. 또 셀러가 나이스하게 또 돈을 다 이제 예. 물어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끝까지 뭐 난 사실 또 몰랐던 거니까 그렇죠. 예. 몰랐었다. 예.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참 이제 곤란한 이제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러가 집을 리스팅을 할 때 자기가 아는 대로까지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상태가 튀어나왔을 때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네.
그거를 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케이스도 사실 책임은 없는 거라고 볼 수 그렇다고 있는 봐야 되겠죠. 이제 정황을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고 이것이 정말 소송까지 가서 법원에 가게 되면은 그 정황상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져봐야 되겠는데 예. 이제 중간에 이제 인바뷰가 됐던 두 부동산 회사가 따로따로 정황을 들어봤을 때도 모를 수 있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바이어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고 셀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거를 안 물어줬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송으로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네. 과연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수리비를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이제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법률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이 셀러와 바이어의 승부를 가리기가 힘든 그런 아마 복잡한 케이스가 됐을 소지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거에 대한 수리비가 그렇게 뭐 큰 비용은 아니고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굉장히 이제 스몰 클레임이었기 때문에 막 변호사까지 사서 갈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실제 수리 비용보다 곱하기 한 10배 정도는 나오는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가기는 어려웠었겠지만 만약 정말 이것이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좀 분쟁의 여지는 있는 참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막 그런 케이스라고 봤었어요. 정이 안 되면 뭐 반반씩 부담을 한다. 한국 사람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100% 셀러가 낼 게 아니라 뭐 셀러도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 50% 내거나 도 아마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거를 중재를 서서 해결까지 갔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셀러도 이거 선의의 피해자고 바이어도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 이게 수리비가 2,000불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한 1,000몇백 불 정도 나온 수준이었기 때문에 셀러도 별 부담 없이 부담하셨는데 모르죠. 때로는 이런 경우가 뭐 몇천 불씩 부담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경우 같으면 반반씩 부담하게끔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참 재밌네요. 오랫동안 이제 우리 유 사장님 뉴스타 부동산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에피소드나 이런 아픈 추억도 있을 거고 기쁜 기억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뭐 그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매달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씩 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할까요? 저희 그 한국 분들끼리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거 비단 집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됐건 커머셜 빌딩이 됐건 좀 말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뭐 같은 동양이라서 뭐 같은 뭐 옛날부터 알던 10년, 20년 알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처리해 줄게라고 셀러가 약속했는데 나중에 크로징을 하고 나면은 셀러가 안 지키는 경우. 또 바이어가 셀러한테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크로징을 하고 나니까 바이어가 그거를 안 지키는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이제 가운데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 걸 보면은요. 이거를 셀러 편을 들기도 그렇고 바이어 편을 들기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두 분 간에 지금 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이루어지신 거니까 자 그거를 여기다가 종이에 한 장 쓰시죠. 자 셀러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는 바이어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적어서 언제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제 저희가 기재를 할 때 영어로 표현을 하면 definite period 또는 indefinite period.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 기간을 정해 놓느냐 안 정해 놓느냐의 것입니다. 근데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그 효율성, 어떤 그 유효성을 가질 때는 특정 기간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하는 것도 기간을 정해놓는 게 좋다. 크로징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이내 또는 크로징 때, 크로징 이전에 언제 이렇게 기간을 정하셔서 가능하면 매매 계약서를 처음에 만드실 때 그것까지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크로징으로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예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매상 체크업을 한다든 어떤
파이낸싱을 한다든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게 발생을 하시게 되면 네. 꼭 어덴덤을 만드셔서 네. 그거를 셀러와 바이어가 이니셜 하시고 사이닝을 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예. 만약에 바이어가 해야 하는 그 일 예.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인스펙션입니다. 이 인스펙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뭐 주택에도 인스펙션이 있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 쪽의 인스펙션이 사실은 더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리스 계약서도 있고 매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텍스 리턴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요 인스펙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로 그 근거를 남겨라.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도 서류로 남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셀러와 어떤 합의에 갔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네. 서류로 남겨라. 네. 이것이 가장 바이어가 어떤 매입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참 정이 많아서 예. 그냥 말로 다 하기 미국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게 잘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깨알 같은 거 시간 많잖아요. 많죠. 그걸 스타디할 뭐 시간도 없고 하여튼 예. 그냥 대충 그냥 예. 뭐 상식이 법이다 네, 뭐 뭐 이런 우리끼리 뭐 여기 뭐 이런 얘기 그러네. 꼭 해야 되느냐, 네. 우리끼리 꼭 이런 서류 해야 되겠느냐. 사실은 10에 9번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 한 근데 번이 문제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10에 한 번의 문제가 그게 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남의 얘기가 예. 아니라 그걸 위해서라도 항상 서류를 중요시하게 네. 생각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 매매 뭐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나 팔거나 살 때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실까요? 예. 저희 사무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네. 425-248-4999번이고요. 네. 페더럴웨이는 엑sit 143번에 검은색 유리 건물에 있고, 리누드는 H마트 바로 외부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뉴스타 부동산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트를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박승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oo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재경이의 싱싱라디오가 방송됩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